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국어학원 강사 김정입니다. 2, 6학년도 더 견고해진 김민정 커리큘럼 같이 한번 이야기 시작해볼까? 조태구알. 오늘 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통과 선택 그리고 연계 1년간 어떻게 진행되나 전체적인 큰 커리큘럼 표로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각각과 월별로 쌤 이 시기에는 무슨 커리 하는 게 좋아요? 이 시기에는 어떤 거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런 성적 때인데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월별로 커리큘럼 추천 같이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저 고1인데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고1, 2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시작해볼까? 조태구알. 짜잔! 간결하지?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개념이야. 아니 뭐 개념을 알아야 문제를 풀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수능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정립하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 쌤이랑은 그 내용들을 개념집을 통해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야. 그 개념을 알았어. 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최근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지문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식으로 오독을 유발하는지 이런 평가원의 방향성이 아주 중요하겠지? 왜냐면 방향성이 잘못된 공부는 이상한 곳에 도달하게 될 수도 있거든. 혹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쌤이랑 그 올바른 방향성을 배우게 되는 강의가 바로 단일비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배웠어. 그리고 나면 이제 내 걸로 뭐 해야 돼, 얘들아? 체화시켜야 되겠지. 내 걸로 체화하는 과정이 바로 신막 기출 1,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의해야 해 라는 마지막 행동 강령까지 쌤과 함께하는 파이란, 요게 쌤의 1년간 공통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통 커리큘럼과 우리 아이들 각각의 선택 과목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알잖아, 이번 수능에도 EBS 연계 많이 느껴져. 체감되게 느껴져. 그리고 뭐 잠깐 자랑을 하자면 선생님이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에 출제 가능성 높은 작품 바로 찍어주는 원포인트 강 있잖니? 이번 EBS에서 3작품 연계됐거든. 그 중에서 쌤이 마지막에 찍어준 작품이 늘 2개가 나와서 평가원의 막내딸이라는 별명 다시 한번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 내용들 지금 다 같이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 이건 이제 1년간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큰 틀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이렇구나 라는 걸 머릿속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표를 준비한 거고요. 지금부터 이 각각의 강의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인지, 언제쯤 들었을 때 좋은 강의인지, 그리고 어떤 아이들에게 추천하는지, 그리고 실제 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이 강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제일 첫 번째, 개념집입니다. 니값 개념을 쫙 압축적으로. 내가 개념을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긴가민가한 그런 느낌? 이 정도면 이거라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나? 약간 이런 좀 헷갈리는 개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수능 평가원이 구현시키는 개념어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질 경우들이 가끔 있어. 그 개념들을 같이 모아서 압축적으로 살펴보는 강의가 개념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쌤이랑 아주 명확하게 그 개념, 헷갈리는 개념의 선들을 살펴볼 거야. 수능 국어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강의는 스튜디오로 진행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불편한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개념집 강의를 들었던 인강 친구들이 이런 표현을 써줬어. 선생님 되게 좋았던 표현인데, 다음 커리에서 내가 얼마나 발전했을까 기대하게 해준 첫 번째 커리큘럼이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줘서 왜 이렇게 예쁘게 말하니 우리 애들? 그러니까 개념을 좀 명확하게, 긴가민가한 개념을 평가원이 요구하는 명확한 선으로 규정 지어주는 강의가 바로 개념집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구체화시켜주는 강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국어가 좀 개념이 불안해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쌤의 시그니처 강의지. 정말 많이 되는 강의야. 단 1비. 단 1%만 아는 비밀. 쌤이 이 강의는 이제부터 현장. 쌤이 12월 마지막 주에 대치동 현장 강의를 개강하기 때문에 그 현장 강의와 똑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 1월에서 3월까지 우리 아이들이 듣는 것을 추천하는데, 사실 단일비 강의는 우리 아이들이 학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공부 시작할 때도 많이 듣고 여름방학 때도 정말 많이 듣고 9월 달에도 올라와. 지금 단일비 강의 들어도 될까요? 10월 달에도 올라와. 1년 내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스테디셀러 강의입니다. 단일비 강의에서 같이 살펴보는 건 이거야. 쌤 좀 전에 단일 프로만 아는 비밀이라고 했잖아. 상위권 친구들이 글을 읽어? 글을 읽고 나서 이거 다 몇 번이야? 물어보면 3번. 왜 3번이야? 그럼 3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많아. 왜냐면
그 상위권 친구들이 감으로 독해하는 거야. 상위권이라는 이야기는 날 때부터 언어 감각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혹은 많은 학습을 통해서 글을 많이 읽다 보니 독해 능력이 뛰어나게 된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독해 과정이 있어. 밑줄을 칠 때에도 평가원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생각을 해서 밑줄을 치는 거거든. 밑줄을 치고 그리고 또 정보를 가공하고 선지를 지우고 하는 그 아이들의 사고 과정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미 비밀이라고 한 거야. 근데 그것을 쌤이랑 표면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강의가 바로 단일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을 독해하는 상위권 친구들의 경우에는 아, 내가 저런 생각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구나 라고 자기가 무의식 중에 하는 독해 과정을 표면화시키는 훈련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쌤 저는 약간 글을 좀 잘 못 읽어요. 글 읽었는데 자꾸 문제 틀려요 하는 친구들은 상위권 친구들이 이렇게 글을 읽는구나 라는 걸 배우면 되겠지. 그러니까 평가원의 올바른 방향성, 내가 평가원이 낸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라는 걸 알려주는 강의가 바로 단일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국어 첫걸음의 어떤 완벽한 시작이다 라는 평부터 또 우리 친구가 써줬던 수능을 앞둔 파이널까지 다시 볼 정도로 복습 가치가 높은 수업이다 라고 친구가 이야기해 주더라고. 저 이제 형강 친구가 이야기했는데 수능 보기 전에 다시 단일비를 보니까 가져갈 게 많더래. 그리고 그 얘기 참 많이 하더라고 애들이. 선생님 단일비 강의 할 때 선생님 왜 여기 밑줄 적혔어? 내 머릿속에 들어와봐. 아, 선생님 형강 말투는 보통 이런 말투야. 놀라지 마. 아니면 난 이렇게 남겼어. 너랑 비슷하니?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읽어? 어떻게 저렇게 밑줄을 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정보를 가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니까 정말 선생님과 밑줄이 비슷해졌어요. 정말 생각 과정이 비슷해졌어요. 정말 단일비 때 배웠던 대로 제가 읽고 있어요. 라는 되게 많은 아이들의 후기들이 있었거든. 또 그 친구 말이 참 좋았던 것 같아. 자기가 1년 내내 모든 커리가 다 좋았던 건 그 시작할 때 뼈대였던 단일비 때문이었다 라고 써준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강의가 아마 여러분의 단일비 강의가 될 겁니다. 자, 배웠어. 그럼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가 봐야 하나. 평가원이 출제하는 기출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봐야 되죠? 내가 수능이 언제 출제됐는지 알아? 94학년. 수능이 30년이 된 시험인데 근데 심지어 6구 수능 평가원이 시험을 3번 출제하니까 총 90개의 기출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 다 보게? 옛날 거? 지금이랑 스타일이 다른 거? 얘들아, 선생님이 그래서 선별했어. 이번 평가원 문제를 분석해보니 이 정도의 난이도에 이런 형태로 지문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오독을 유발하는 것들이 많구나 라는 걸 평가원의 눈으로 골라냈단 말이지. 그 내용들을 씹먹기출 1, 2에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우선 1에서는 제재별로 먼저 살펴볼 거야. 얘들아, 인문제재는 이런 식으로 글을 구성하는 게 좋아. 사회제재, 경제제재는 이렇게 읽는 게 좋아. 과학기술제재는 이렇게 읽는 게 좋아. 라는 제재별로 글 읽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만의 어떤 독해 루틴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같은 경우엔 씹먹기출 2로도 이어지는데 쌤 그럼 1이랑 2는 무슨 차이예요? 2가 1보다 난이도가 더 높아. 1 같은 경우에는 단일비에서 배웠던 것을 기출에 적용해서 제재별로 적용해서 나만의 독해 루틴을 만들어가는 강의였다면 씹먹기출 2는 정말 등급에 가르는 문제. 사실 애들을 가르쳐보면 제일 오르기 힘든 게 3에서 1, 2에서 1 이런 등급이 정말 어렵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메워주는 강의가 바로 씹먹기출 2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난이도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실력을 길러주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씹먹기출 2를 들었던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 많은 양의 기출 중 유의미한 지문을 유사한 패턴 가진 것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얻어간 게 정말 많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해줬던 것 같아. 그리고 막 처음에 너무 어려웠는데 끝나고 나니까 나와 동기화되어 있었다. 내 생각도 반영이 된 거야?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어려워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많이 해줬던 강의가 씹먹기출 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이에요. 쌤의 파이란 강의. 이 파이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내용들을 시험장에서 마지막으로 실전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그 내용들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강의가 파이란 강의인데 그다음에 수많은 연어들 다시 돌아옵니다. 빠른 친구들 단일비 때 돌아오고요. 다음 중간 덩어리 연어들 씹먹 연기할 때 많이 돌아오고요. 마지막 남은 연어들 파이란 때 꼭 돌아오죠. 제가 혼자 공부를 했는데 파이란 만큼은 꼭 선생님과 함께 해야 할 것 같아서. 얘들아, 수능을 한 번 본 친구들이 다시 수능을 준비할 때 이 강의를 왜 찾겠어? 그만큼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겠지. 쌤이 맨날 얘기하거든. 네가 생각해야 돼. 네가 고민해야 돼. 수능은 너가 보는 거야.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거든. 또 엊그저께도 수능 봤잖아. 우리 애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막 글 올리는데 너가 잘한 거야. 쌤은 똑같은 애들에게 똑같은 교실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고민하고 연습하고 성적을 올린 건 너가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거든. 그게 파이라서 마지막에 드러나나 봐. 네 책이 더러울수록 성적이 오를 거야. 현관 친구들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고민 진짜 많이 해오거든. 수업 준비도 많이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배울 점이 정말 많은 강의였다 라는 이야기들도 친구들이 해줬고 왜 수험생이 가장 좋아하는 강의인지 납득이 가는 컬이었다. 괜찮지? 이런 강의들 쌤과 쭉 1년 동안 같이 살펴볼 겁니다. 단일비로 시작해서 파이란 마무리까지 쌤이랑 공통컬이 쭉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선택도 해야 되잖아. 단일비 엄매로 그리고 단일비 화작으로 쌤이랑 선택 과목 같이 살펴볼 건데요. 단일비 엄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현장 강의로 올해는 촬영을 할 거거든. 쌤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어요. 완강된 상태로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작년 단일비 스튜디오 강의 그건 이미 완강이 된 상태니까 그걸로 따라오셔도 되고요. 쌤 저는 현강 친구들이랑 같이 딱딱딱 진도 맞춰서 따라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올해 시작하는 26학년도 단일비 엄매 강의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가장 포커싱을 둔 부분은 개념과 개념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어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닌데 따로 개념을 파악해서 이게 이거야? 약간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또 하나 더. 개념을 하는데 문제를 틀려. 개념과 문제의 연결고리. 이 두 가지에 굉장히 포커싱을 둬서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 근데 우리 애들이 알았나 봐. 체계적으로 엄매 개념을 구조화해 주시고 쌤이 항상 수업할 때 개념 수형도 그리거든. 그리고 개념과 문제의 연결고리, 출제 포인트, 일관된 문제 풀이 방식, 즉 행동 강령까지 알려주는 1타 4P 개념 강의를 내가 이렇게 수강후기나 현장 애들이 써준 거에서 긁어오는 거거든. 얘도 말 너무 잘하지 않아? 선생님이랑 개념, 문제풀이 이런 내용들 쭉 같이 단일비 엄매를 통해 살펴볼 거고요. 근데 문제는 있어. 여름쯤 되면 또 까먹어. 여름방학 때쯤 되면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닌데 자꾸 문제를 틀리는데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을 다 살펴보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운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여름에 개강하는 특강이 바로 문법집입니다. 문법이 좀 영린인 친구들, 나의 아픈 손가락인 친구들, 그렇다고 지금 바꾸기에도 너무 힘들 것 같은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나도 몰랐던 문법의 그런 빈틈을 채워주는 강의가 문법집 강의고요. 문법 들었던 친구들이 진짜 도움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제일 추천도가 높은 강의더라고. 문법집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전에 내 약점이 여기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됐대. 학생이 쓴 표현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 제 안에 산계해서 흩어져 있던 지식 이런 표현을 써. 압축해서 폴더처럼 정리하고 정리된 것 안에서 빠르게 빈틈을 찾아 메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그리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 수능 전에 이 강의를 만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내가 어디가 비는지를 알고 수능을 볼 수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화작은 딱 하나입니다. 단일비 화작. 알잖아. 엄매가 왜 화작보다 표점이 높아? 해야 할 게 많으니까. 화작은 그렇지 않거든요. 유형 정리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고요. 이번 2학년도 수능을 통해 이런 패턴 이렇게 출제돼 라는 패턴 정리할 거고 기출의 클리셰도 정리할 거고 낯선 문제 실전 적용 연습까지 할 거고 이게 전부 다 8강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단 8강으로 수험기간 이걸 토대로 연습만 꾸준히 하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의가 바로 단일비 화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쌤이랑 살펴볼 공통과 선택 끝. 자, 이제 남은 건 또 하나의 큰 산, EBS지. 혼자 공부하기 너무나 방대할 거야. 문학 작품만 하더라도 300편에 육박하는 작품들을. 근데 문제는 뭐야? 나 이거 봤어. 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 작품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내용인데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현시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런 게 중요해 라는 것을 정말 시험장에서 체감해서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서 독서에서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전략을 가지려면 너가 EBS 공부를 굉장히 잘 해둬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랑 수특에 있는 그리고 수안에 있는 모든 작품을 그렇게 함께 수업할 겁니다. 씹어먹는 문학 연계는 수특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목만 봐도 이번에도 정일선전 보고 그렇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 목소리가 들린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시험을 보는데 내가 말해준 줄거리가 막 귀에서 막 들리는데 막 생각이 다 난대. 자기가 잘해서야. 복습을 잘해서. 그런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연계빨을 느낄 수 있는 일단 재밌대. EBS는 재밌어야 돼. 선생님 문학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순수한 재미를 느끼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들을 때마다 너무 재밌어서 몰입이 굉장히 잘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수특은 6평 전에 완강 예정이고요. 수화는 9평 전에 완강 예정이거든. 수완 들었던 친구도 연계 체감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는 강의였다. 매일 들었던 인강은 이 수업이 처음이었다.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그거 너무 웃겼는데. 아껴 듣는 강의다. 근데 더 웃겼던 게 그 다음 후기였어. 인강을 아껴 듣는다고 해서 뭔 개소리인가 싶었는데 내가 그러고 있네? 내가 제일 좋았던 멘트는 이거였어. 진짜 레전드 픽. 너무 귀엽지 않아 우리 애들? 후기를 보다 혼자 웃겨가지고 빵 터졌거든. 근데 공부하다 턱턱 숨이 막힐 때 여러분의 숨통이 트이게 해줄 강의가 바로 EBS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작품 중에서도 유난히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이랑 막판에 잠깐 들어가고 나서 출제진 들어가고 나서 이런 작품이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라고 찍어주는 찍기 특강이 원포인트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에도 세 작품 중에 2개가 연계됐습니다. 작년에도 3개 중에 2개가 연계됐고요. 네, 제법 잘 찍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고3 친구들 1년 동안 공통 그리고 선택 그리고 EBS까지 쭉 같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1, 2 친구들은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설명했던 이 공통과 선택 과목 쭉 한 박자 앞서서 너가 시작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리고 고1, 2 학생들을 위한 떠먹. 현대, 고전, 문학, 심어까지. 떠먹 같은 경우에는 심먹의 고1, 2 버전. 심먹 하는 친구들이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더라고. 고1, 2 때 이런 강의 있었으면 저 진짜 문학 좋아했을 것 같은데, 진짜 문학 도움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서 만든 강의야. 쌤이랑 그 교과서들에서 교집합으로 많이 겹치는 작품들 모아서 같이 문학 쭉 정리하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최대한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이 즐겁도록,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2번 공부하지 않게 2, 6학년도 수능이 너의 마지막 수능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아이들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잊지 마.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해야 돼. 내 수능이거든. 대신 그 길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성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고요. 공부하다 힘든 순간 선생님이 옆에서 함께 달려주고 있을 거고, 마지막에 너가 주춤 하고 있을 때 선생님 마지막으로 훅 널 밀어줄 수 있게 선생님이 준비한 이 커리큘럼대로 쭉 같이 따라오시면 2, 6학년도 수능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 와, 진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딱 1년 전 이때를 떠올려서 내가 그때 민정쌤 커리 들었던 거 그거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 내가 수험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잘한 게 선생님을 선택한 일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할 테니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따라와. 얘들아, 우리는 본격적인 강의에서 만날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들아 댓글까지 부탁해.